어떤 집은 아이 교육을 위해 수많은 선생님이 붙고 비싼 학원을 보내도 제자리 걸음인데, 어떤 집은 엄마가 만들어준 환경 하나만으로도 아이가 마치 스스로 알아서 하듯 착착착 성장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감각적 자극이 필요한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딱 필요한 도움만 줄 아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사실 집안 환경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세팅하고 아이의 정서적 애착까지 챙기는 일,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정말 어렵죠. 저는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구에서 센터 수업도 해보고,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현재도 수많은 가정의 방문 수업을 다니며 아이들의 공부하는 뒷모습과 그 집의 거실 공기를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수천 개의 문턱을 넘나들며 제가 깨달은 건, 아이의 평생 학습 태도를 결정짓는 건 부모님의 학벌도, 재력도 아닌 바로 진짜 한 끗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뜨끔하거나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진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특징은 아이의 활동을 대하는 부모의 첫마디입니다. 우리 어릴 땐 참 많이 맞고 혼나면서 배웠잖아요. 이것도 모르냐는 핀잔이나 결과가 나쁘면 일단 혼부터 나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가 틀리거나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절대 왜 그랬어?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와,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라고 그 과정을 궁금해하며 물어봐 주시죠. 아이의 뇌는 타박을 듣는 순간 방어 기제가 작동해 다쳐버리지만, 과정을 인정받는 순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거든요. 특히 수업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던지는 질문의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오늘 뭐 배웠어? 재밌었어? 같은 단답형 질문을 던지시죠. 그런데 제가 본 소통 잘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영혼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만든 것 중에 네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어디야?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걸까? 엄마 진짜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 혹은 이걸 만들 때 어떤 상상을 했는지 소개해줘 라고 말이에요.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대화법은 아이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결국 이런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의 끈이 단단하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부도 스스로 즐겁게 해내더라고요. 이 한 끗 차이가 아이의 자기 긍정감과 사고력의 깊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현명한 질문 습관입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가 실패할까봐 혹은 속도가 안 날까봐 답답해서 대신 답을 정해주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만난 상위권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질문부터 다릅니다. 아이에게 공부할래 말래? 라고 절대 묻지 않으세요. 당연히 아이들은 안 하고 놀고 싶죠. 대신 엄마가 미리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물 수업할 건데 A 교구 먼저 꺼낼래? 아니면 B 교구 먼저 꺼낼래? 숙제를 지금 바로 집중해서 끝낼까? 아니면 딱 10분 쉬고 기분 좋게 시작할까? 라고 묻는 거죠. 답은 공부를 한다, 준비를 한다로 정해져 있지만 아이는 그 과정에서 내가 순서를 골랐다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공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도 아이가 스스로 교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던지는 현명한 선택지가 아이의 책임감을 만들고 또 결국 스스로 책상에 앉게 되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관찰을 통한 환경 설계입니다.
흔히 요즘 거실 공부가 유행이라고 하니 무조건 거실에 책상을 두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 10년 동안 수많은 아이를 만나보니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마다 몰입이 잘 되는 환경이 다 달라요. 엄마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서 거실에서 더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공부방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푹 빠져 온전히 몰입하는 걸 즐기는 아이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디서 더 눈빛을 반짝이는지 정말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발견하면 그곳을 아이의 호기심이 폭발하는 준비된 전시장으로 만들어주시죠. 제가 방문 수업을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아이만의 몰입 공간을 살피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든 필요한 교구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동선이 짜여 있는지 살피는 거죠. 여기서 핵심 노하우가 하나 더 있어요. 수업이 시작될 때 엄마는 아이와 역할 분담을 합니다. 자, 이제 넌 선생님이랑 여기서 수업을 시작해. 엄마는 밖에서 책을 읽을게. 혹은 땡땡이가 수업 끝나면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 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시죠. 엄마와 떨어져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내가 수업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는구나 하고 건강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해요. 이렇게 환경과 정서가 잘 분리된 집은요, 수업이 시작되면 어머니들이 저와 아이를 완전히 믿고 잠깐 분리수거를 하러 가시거나 마트나 카페에 다녀오시기도 해요. 엄마가 곁에 없어도 아이는 이미 자신의 환경 안에서 완벽하게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특징은 제가 현장에서 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에요. 바로 교육 스케줄과 약속에 대한 엄격함입니다. 사실 방문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 직전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갑자기 가족 식사가 생겼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혹은 아이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쉴게요. 라고요. 물론 아이의 컨디션과 가족 화목도 중요해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이 수업 시간을 아이와 세상이 맺은 중요한 약속으로 가르치셔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부모님은 아프니까 꼭 쉬자가 아니라 미리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선생님, 오늘은 땡땡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었어요. 오늘 기운이 좀 없을 수 있지만 재미있게 수업해 주세요. 혹시 땡땡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좀 조절해 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돕는 거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속을 어겨도 된다는 변명을 배우지 않아요. 아파도 약을 먹고 책상에 앉아본 경험, 그 책임감이 쌓여서 결국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공부 분성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제가 본 바로는 학습의 진도는 보충 수업으로 채울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약속에 대한 태도는 다시 세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즐거운 표정입니다. 공부를 가르칠 때 부모님의 얼굴이 무서워지면 아이에게 공부는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싱글벙글 웃어주시는 집 아이들은 공부를 부모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아이 중 결국 끝까지 가는 아이는 부모님과 정서적 애착이 단단한 아이였어요.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 위에서 꽃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님들의 5가지 특징 어떠셨나요? 누구에겐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마냥 낯설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려니 스스로 부끄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결코 사소한 습관은 아니에요. 나를 누르고 아이를 관찰해야 하고 나의 편안함보다 아이와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엄청난 인내와 노력들이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아이 성장에 강력한 촉진제가 되고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공부 습관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이가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아이를 둘러싼 가장 큰 환경인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서도 말이죠. 10년의 현장 노하우를 담아 우리 집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아이의 성장을 돕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마주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육아에 기분 좋은 자극이자 작은 확신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변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